족보란 무엇일까요? 계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신 오래된 족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견된 최초의 족보인데요. 흐릿한 글씨로 안동권시 족보라고 보이죠. 1476년에 간행된 안동권시 성화보라고 합니다. 성화보라고 부르는 이유가 1476년이 중국의 연호가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족보 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손들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이렇습니다. 이 안동권시 성화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인데도 특이하게 아들과 딸을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한 그런 사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기 때문에 권씨뿐만 아니고 타 성씨가 함께 쓰여진 그런 족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족보의 종류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첩이라고 해가지고 책 모양이 아니고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집안에 내려오는 선조들의 이름과 자세한 사항들을 쓴 것이고요. 가첩을 기본으로 해서 시조로부터 쭉 집계로 이루어진 족보가 바로 가승보라고 불리우는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보라고 하는데요. 파로 나누어진 그런 성씨의 파에 관계된 조상과 후손을 기록한 것이 파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보가 여러 파보들을 모아가지고 파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동보는 예를 들어서 남양 방씨라고 하면은 이 방씨 모든 후손들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요즘은 파보, 세보, 대동보가 이제 뜻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족보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광산 김씨 정선공파 가승보인데요. 교회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서치.org의 카탈로그의 필름들로 이제 족보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승보 아까 말씀 들으셨죠? 이 가승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밑에 이미지 세개를 누르면은 화면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요. 처음이 이제 표지 부분입니다. 양쪽 페이지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 글씨 옆에 1, 226인데 226개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니까 속표지가 나오죠. 광산 김씨 이렇게 나오고 지도도 그려져 있고 약도도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또 족보 같지 않은 글씨들이 또 쓰여 있죠. 이거 종훈이라고 해서 가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또 이 글씨가 많은데 족보 글씨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지금 보면 226에 네 번째 장까지 왔는데도 족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가겠습니다. 226에 10으로 가니까 사진들이 나옵니다. 족보의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그 종친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진들이 나와 있고요. 또 사진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33으로 또 건너뛰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족보 모양이 눈에 보이죠. 이 족보 보니까 김씨, 신라세보 이렇게 나오고 맨 윗부분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분이 나오죠. 김알지. 굉장히 오래된 우리의 선조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광산 김씨하고 김알지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옛날 아주 선대를 먼저 기록을 하니까요. 그러면 또 부분을 43으로 건너뛰어서 보면은 드디어 이제 광산 김씨라는 익숙한 글씨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광산 김씨. 근데 광산 김씨긴 한데 우리가 광산 김씨의 정선공파가 아니고 여기는 광산 김씨 맨 처음 김흥자 광자가 나옵니다. 그럼 아직도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이었는데 48로 한번 가겠습니다. 48로 가면은 네,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는 아니죠. 여기 김흥광에 대한 그런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1세부터 중요한 어르신에 대한 역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이 가야 되겠는데요. 자, 48에서 91로 건너뛰겠습니다. 91로 건너뛰면은 바로 그 전 페이지에 놓치고 지나간 게 있는데 드디어 자손록,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손록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손록인 것 같아서 페이지를 펼쳐보니까 후손들 이름은 안 나오고 학렬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몇 세는 어떤 학렬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세계도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이 파보에 세계도가 나옵니다. 세계도는 우리가 색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후손들은 232페이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색인을 보면은 차례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에 있나. 이제 한 페이지씩 넘겨보면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자손록에 도달했습니다. 자손록. 그래서 이 맨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으로 해가지고 자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록을 보니까 226에서 95까지 넘어갔죠. 이 페이지 수를 보면은 17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손록은 1페이지나 2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75페이지, 이렇게 굉장히 뒤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족보에서는 175라고 쓰지 않고 자손록부터 1페이지로 다시 번호 매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족보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